바다를 담은 소녀 그 두 손으로 하늘 가르며 꿈을 꾸어요. 바다를 담은 소녀 그 두 눈으로 세상 만지며 꿈을 나눠요. 클래식기 2단화라는 말 처음 나왔을 때는 다들 좀 위험한 거 아니야 했는데 전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는 운동하는 걸 더 좋아했기 때문에 소리도 많이 질렀고 지금처럼 이렇게 느끼하지는 않았습니다. 쓰레기 더미에 배를 타고 가서 사람이 아닌 지구 환경을 위한 콘서트도 하고 싶습니다. 제주 해녀에게 헌정할 수 있는 곡을 작사해서 작곡가한테 의뢰해서 앨범을 냈거든요. 그 노래도 저한테는 아주 의미 있는 노래고, 꿈이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생성해낼 수 있는 에너지와 아름다움을 전달하고 싶어요. 그게 꿈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악가 바리톤 정경입니다. 저는 인류문화 세계 창조의 철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호흡하고 살아가는 예술가입니다. 부족하고 또 미약한 예술이지만 이 예술을 접하는, 또 앞으로 접할 모든 분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전달하는 그런 예술가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홍보대사를 5개 하게 됐어요. 경찰청, 구세군, 장애인협회 등등등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구세군이 그렇게 큰 조직인지 몰랐는데 전 세계 130여 개국에 구세군이 있더라고요. 근데 본영이 영국에 있습니다. 런던에 있어서 IHQ에서 올해 2월 달에 독창회를 초청으로 다녀왔고요. 들어와서는 세계 기자대회라고 우리나라 외교부하고 강경화 장관 주재로 한국기자협회에서 주최한 세계 기자대회 또 이제 바로 들어오는 날 초청을 받아서 공연을 하고 기업에서 강의나 공연들을 계속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장르를 만들고 후진국은 컨텐츠를 채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뮤지컬 많이 보잖아요. 노틀담 파리, 불란서 프랑스 거예요. 지킬 앤 하이드, 위키드 미국 겁니다. 레미제라블 영국과 미국의 합작 작품이죠. 레미제라블 예를 들면 19세기는 문학, 20세기는 뮤지컬, 21세기는 영화로까지 나왔어요. 약 5천억 정도를 투자해서 몇 주 만에 영화는 수십 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했습니다. 우리나라 GDP가 3만 달러가 아직 안 되는데 다 5만 달러, 6만 달러, 우리나라보다 2배 가까이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뮤지컬 티켓, 지킬 앤 하이드 20만 원, 30만 원을 아주 기분 좋게 소비합니다. 그 중에 50% 저작권은 그대로 그 나라에게 송금이 돼요. 아직도 문화적 조공을 바치고 있는 건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오페라마를 만든 이유는 제가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지만 대한민국의 장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페라는 이탈리아에서 왔고 드라마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오페라마는 한국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페라마 제주 해녀 이런 부분들도 계속 우리나라 거를 만들고 있어요. 오페라마 코피노, 오페라마 호마니타스. 저는 서양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동양,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철학이 훨씬 더 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오페라마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저의 최종 이 장르로서의 마침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꿈은 얼른 70세, 80세가 돼서 가수로서 은퇴를 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인 아프리카에 오페라 극장을 짓는 게 제 꿈이에요. 그런 꿈들을 실현하는 게 저의 이제 보편적인 가치 추구를 함께하고 있고요. 그런 거와 일환으로서 최근에 관심을 제가 또 가지고 있는 거는 한 6년 전부터 태평양 한가운데 전 세계에서 버린 플라스틱 더미가 모여서 한반도 8배 크기로 있어요. 저 그거를 청소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제가 쓰레기 더미에 배를 타고 가서 사람이 아닌 지구 환경을 위한 콘서트도 하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 때 바다에 먼저 쓰레기 플라스틱을 없애고 그 다음은 육지를 없애서 월드 클리어 플라스틱, 이 지구상에 플라스틱 없는 세상을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 좀 전달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고3 8월부터 시작했어요. 고3 8월? 예. 제가 어느 정도로 공부를 못했냐면 초등학생 때부터 육상부에서 운동부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를 갔는데 운동한다고 하면서 겉멋도 들고 또 그때 당시엔 또 힘도 세고 하니까 그냥 좀 이렇게 운동하면서 운동한다는 핑계로 많이 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실없게 고등학교를 다 떨어졌어요. 농고, 공고, 상고로 다 떨어졌는데 마침 운이 좋아서 이제 인문계가 미달이 돼서 대전에 되게 좋은 고등학교를 미달로 뺑뺑이로 들어가게 됐어요. 서대전 고등학교라고 대전 3대 명문인데, 근데 저처럼 미달로 들어온 친구들이 47명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랑 군고구마 장수도 하고 뜨기도 팔고 막 이러면서 학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재밌는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고등학교만 졸업을 해라 라고 이제 저랑 약속을 했는데 고3이 되니까 어머니가 그래 대학은 가야 되지 않겠냐 하시면서 다른 악기나 이런 것들은 돈이 들지만 성악은 1분 30초 노래 2곡만 외우면 대학 입시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어머니가 대전에서 그때는 KTX도 없었으니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왔어요. 그래서 딱 오디션을 봤는데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교수님께서 목소리는 좋은데 아버님 직업이 어떻게 되시냐, 그러니까 직업 말씀드리니까 좀 넉넉지 못한 그런 직업이셨거든요. 지금 인터뷰하는 이 공간에 한 반 정도 되는 방에 데려갔습니다. 거기는 그때 당시 앨범이죠. CD가 빽빽하게 거의 뭐 5,000장 이상 있었어요. 이거 한 장에 2만 원씩만 해도 1억 원이 넘는데 이런 거 시켜줄 수 있냐라고 이제 교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도 없이 노래를 해보니까, 음악을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 다른 거 시키는 게 좋지 않겠냐.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들내미를 유일하게 대학에 보낼 수 있는 길이었는데 좌절되신 거잖아요. 눈물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음악을 좋아한 것도 아니었고 하려는 의도도 없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우시는 모습 보고 그 남자로서 좀 짜증이 나는 거였어서 오기가 좀 생겨서 뭐 한번 해보지 뭐, 소원 한번 들어드리지 뭐 라고 해서 음악을 시작하게 됐어요. 가수는 이제 본인의 노래가 중요합니다. 그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베르디, 푸치니, 뭐 벨리니, 도니제티까지 너무 좋아하는 작곡가들이 많아서 부르는 곡들이 클래식 곡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그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 하면 슈베르트의 마왕 좋아하고요. 그리고 제 노래는 이제 제주해녀 바다를 담은 소녀라고, 제주해녀가 유네스코에 등재될 때 일본의 아마와 경쟁을 했어요. 일본의 해녀와.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술가로서 뭔가 기여를 해야겠다 싶어서 제주해녀에게 헌정할 수 있는 곡을 작사해서 작곡가한테 의뢰해서 앨범을 냈거든요. 그 노래도 저한테는 아주 의미 있는 노래고, 최근에는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장애인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장애인이 지은 시 통증 너에게 보내는 신호라는 곡을 또 작곡가에게 의뢰해서 앨범을 냈어요. 그렇게 제 노래 클래식과 새로 하는 창작하는 곡, 요거를 밸런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써 한 6년 전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제주도에 우연히 관광차 갔는데 제주 해녀 박물관에 들르게 됐습니다. 근데 박물관에 가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칼을 찬 일본 순사만 보더라도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도망치기 급급했던 그때 사회 분위기, 대한민국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 연세 많으신 제주해녀 할머니 분들이 일본을 대상으로 300회 투쟁을 했어요.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칼에 찔려 죽기도 하고 고문을 당해서 돌아가시기도 하셨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일본의 부당함을 투쟁으로서 직접 선보인 거거든요. 거기에 저는 대단한 감동을 받고 한편으론 너무 부끄럽고 한편으론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려야 할까? 저 제주도 사람 아니잖아요. 도지사 찾아갔어요. 나 이거를 좀 알리고 싶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제주도의 허락을 받고 제주도 노래를 이제 작사 작곡에 들어가서 워너뮤직이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의 레이블사예요. 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걸 좀 앨범으로 내달라. 그러니까 아니, 교수님 저희는 미국 회사인데 제주해녀 한국 거를 왜 내줍니까? 공신력이 있는 데서 내줘야 빛을 발한다. 그래서 그 CD도 내고 제가 하는 공연의 모든 프로젝트명을 제주해녀 유네스코 등재 염원 프로젝트라고 해서 한 3년 동안 계속 모든 공연을 그 앨범 낸 제주해녀 지금 불러드린 곡으로 하면서 뭐 아침마당을 나가건 뭐 어디를 나가건 이 노래를 부르면서 방송 공연에 이거를 이제 시행을 했어요. 이제 꿈의 무대인 뉴욕 한일교회 독창회를 2016년 제가 10월 14일 날 한 7년 동안 준비해서 가게 됐는데 그때도 제주해녀를 컨셉으로 갔어요. 제주해녀를 춤출 수 있는 발레리나 교수님을 모시고 미국에 나갔다 왔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예술현동에서 마지막 프로젝트를 하는데 제 독창회 제주해녀 마지막 프로젝트가 끝나고 3일 뒤에 2016년 12월 1일에 제주해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 확정이 됐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물론 저 때문에 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의 여성을 대한민국의 남성에 알리는 게 섹시한 거잖아요. 유네스코 등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등재된 다음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 우리나라에 관광 오는 중국인, 동남아, 외국, 유럽,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문화를 알고 가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오페라마 제주해녀도 그렇게 해서 극을 좀 만들어서
제주도에서도 상설, 서울 대학로에서도 상설 공연을 해서 많은 외국인 분들과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소중한 문화, 유네스코에 등재된 게 제주연희가 19번째라 그래요. 이제 씨름을 민다 그럽니다. 등재되고 나서도 열 몇 개 있는 거 다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장르와 컨텐츠로 재생산이 돼서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베테랑이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어로 알고 있어요. 그 어떠한 기술에 숙련된 전문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거를 전공한 전문가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딱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시대를 풍미하고 있는 MC들만 보더라도 뭐 유재석, 강호동, 뭐 신동엽 MC 전공을 하신 분이 없습니다. 개그맨이고 천하장사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는 시대가 컨버전스 시대가 됐어요. 하나의 전문가로서 베테랑으로서 쭉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매력점을 잃어버려서 다양한 걸 해야 되는 시대가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을 기다렸어요. 베테랑 인터뷰를 하면서 그 전분들 것도 다 보고 한 분야를 다 파신 분들의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혁신하는 예술가로서 이 시대의 베테랑이 뭐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속담은 두 마리 토끼는 잡으면 안 되는 거였고 한 가지 길을 끝까지 파야 되는 거였잖아요. 이제는 두세 가지의 길을 파야 합니다. 직업은 계속 바뀔 거고 트렌드는 어떻게 변할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를 끝까지 동시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제 지금 시대의 베테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베테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한 거잖아요. 만약에 노래로서 제가 넘버원이 되겠다 그러면 바리톤, 고성현, 김동규 교수님, 조수미 교수님, 선생님들을 이기기 위해서 싸워야 될 거예요. 근데 저는 남자로서 예술가로서 그런 마음은 가슴에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 저보다 몇십 년 선배로서 갖고 계신 명성을 어떠한 뭐 모멘텀에 대해서 확 앞지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스스로 베테랑을 생각하는 점은 뭐냐면 그분들이 할 수 없는 컨버전스를 찾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보다 노래는 못하지만 그분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노래를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건 제가 제일 잘한다고 봐요. 그쪽 분야는 아무도 없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하게 되면은 이단이라고 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제 화두가 돼서 나중에는 위너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그 하나의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저는 아직 미개척된 부분들, 모든 지금 산업이 다 바닥에 부딪혀 있다고 개발이 다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저는 좀 오만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미개척된 부분의 미지의 세계는 더군다나 예술과 산업과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대에 서고 어떠한 작품을 연구하고 악보를 보고 그것을 기획하고 장르로서 콘텐츠로 제작할 때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거든요. 저는 이 기쁨과 감동이 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성이 될 수 있는 모티베이션을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꿈인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생성해낼 수 있는 에너지와 아름다움을 전달하고 싶어요. 그게 꿈입니다.